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대북 식량 지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약간 고민 속으로 빠져든 듯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보시죠. 여기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달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식량 지원 의사를 비꼬는 북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북미사일 신뢰 위반 아니다. 아무튼 뭔가 북한을 좀 달래는다는 분위기인데, 북한은 어제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남측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이고 인도주의로 뭐 생색내냐, 우롱하는 거냐,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의 쌀 지원 의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되는가 싶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요, 개성공단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의 오늘입니다. 뭐 북한 쪽 표현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을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 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자, 경향신문 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1차 관문으로 떠오른 여론이다. 분위기가 지금 이러니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정부 속도 조절할 듯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네 분 의견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서 뭐 한 1분 정도씩만 짧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쓰신 최경철 편집위원부터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북한에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떡을 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시기적으로 지금 국내 여론도 자꾸 나빠지는 상황에서 떡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국내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북한도 근본적인 변화를 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걸 떡을 주면 북한은 결국에는 치킨이나 뭐 피자 시켜서 밥상 크게 하나 차려놓으려고 그럴 텐데 저희가 그렇게 차릴 능력도 없다 지금.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쨌든 지금은 북한에게 우리의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국 떡도 없고 치킨도 없고 피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지금 자꾸만 떡을 주는 흉내를 내서는 북한의 요구만 커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노딜, 협상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굳이 협상을 자꾸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다면 여기 경향신문에 나온 이 속도 조절이 아니라 그냥 속도를 내지 말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뭐 답답한 면이 있고 또 북한이 서운한 속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뭐 돕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일부 일각에서는 주는데도 불만인 사람들한테 뭐하러 또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도 북한이 어느 정도 예전과 달리 북핵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입장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북한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응석 부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계신 윤기찬 변호사가 조대진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뭐 본인이 싫다는데 왜 주냐 뭐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요. 본인이 이제 북한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 굳이 싫다는데 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간절히 원할 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고 정부에서 논해지는 그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차원의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거라서 또 적절하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제하는 게 좋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화법은 싫다는 싫다는 걸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싫어가 진짜 싫어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핵은 핵이고 인도적 지원은 지원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핵 대화의 계기나 고리가 못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 와중에도 북동포들이 굶주리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북이 어떤 표현을 하든 그거는 뭐 우리 정부의 지원과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원래 원하는 뜻을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이 전쟁이 나도 몇 번 났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는데요. 통도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75, 운전자 연세가 75이었습니다. 근데 보행자한테 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한 분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최근에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비상 착륙입니다. 여기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앞바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얀마 항공 소속 여객기가 랜딩 기어 고장으로 뒷바퀴만을 이용해 아찔한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앞바퀴 없이 착륙한 여객기 동체가 활주로에 끌리면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신도시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집회 모습인데요. 파주시와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주민 400여 명이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연 겁니다. 3기 신도시 반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준 고양시장 아웃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는데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수도권 5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에어쇼입니다. 비행기가 붉은색과 푸른색 연기를 내뿜으며 창국에 술을 놓고 있는데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공항에서 제41회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9 서울 성남 지역 예선대회가 열렸는데요. 블랙 이글스가 오전에 이 대회에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20여 분간 화려한 고개 비행을 펼쳤는데요. 대회 참가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비행기 관련 소식이 2개나 나왔습니다. 처음 해본 소식, 미얀마 여객기 조종사. 앞바퀴가 없는데도 저 정도 착륙을 해서 희생이 전혀 없이 한 거 대단한 조종사가 아닌가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